네, 원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이제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다면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캐나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캐나다인의 최대 걱정거리는 역시 단연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리드가 캐나다 포함 총 27개 나라의 성인 각 1000명씩들을 대상으로 현재 가장 걱정되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봤다 그러네요. 연초니까 해볼 만한 질문이겠습니다. 세계인의 응답자 50%가 코로나19를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대답했다 그럽니다. 작년 5월에 이와 비슷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네요. 코로나 팬데믹 상태가 아직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걱정 근심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답한 캐네디아는 이전 달에 비해서 3% 증가한 66%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 참여한 27개 나라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67% 정도 우려도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코로나19에 대한 그래서 우려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에 올림픽 취소 가능성이 대책이 되고 있는 일본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각각 70% 코로나19에 대해서 걱정하는 수치가 7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뭐 그렇게 큰 고민거리는 아니라고 대답한 그런 나라들도 많다 그러네요. 러시아가 22%, 아르헨티나가 27%, 헝가리가 34% 순이었다 그럽니다. 공교롭게도 이 나라들이 지금 객관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대책이 별로 없는 나라들이라서 걱정해봐야 뭐 하겠나 뭐 이런 자포자기 심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높게 아주 낮게 나타났네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아무튼 캐나다로 돌아와서요. 캐나다인은 코로나19 다음으로 걱정거리가 의료 시스템이라고 대답해줬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40%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고민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걱정거리가 28%가 대답해준 실업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 이어서 가난 문제, 불평등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부정부패까지도 걱정거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캐나다에서 글쎄 부정부패가 그렇게 크게 심각한 날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저런 데서 불거지는 이야기들,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때인데 강요들이 해외여행 다녔던 거 이번에 불거져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부정부패와 연관돼서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국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이 50%, 40%, 30%. 그래서 이제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는 올 가을바람을 맛보기 전에 코로나 종식 선언이 먼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매번 코로나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공통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기사인데요. 연방정부가 코로나 백신의 2기 접종 간격, 처음 맞은 것,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맞는 그 접종 간격을 최장 6주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들이 2차 접종을 줄이고 1차 접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있다는 얘기죠. 백신 개발 제약사들에 따르면 1차 접종만으로도 면역력이 물론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2차 접종까지 하게 되는 거고 가능하면 2차 접종까지 맞춰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가 권고한 1차와 2차 접종 간격은 각각 3주, 파이자 3주, 모더나 4주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제약사의 권고대로 2번 접종을 하되 상황에 따라서 접종 간격을 6주까지 늘려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동의를 표해주고 있습니다. 퀘벡주는 접종 간격을 최장 90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석 달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전격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퀘벡주는 현재 야간 통행 금지까지 실시 중인 그런 형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신규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유학생 대다수가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 가장 타격이 컸던 집합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전문 인력 이민 신청을 위한 학력 인증 담당기관 WES가 지난해 4월과 6월 그리고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캐나다에 새롭게 정착한 많은 이민자들이 직장을 얻기도 전에 얻자마자 잃어버린다거나 재정적으로 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이 조사 인원은 7,496명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자 중에 약 14%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고 13%는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6%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구실직하게 됐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이민자 및 외국인 거주자 5명 중에 1명은 주거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생 3명 중에 1명 정도도 주거비 부담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에 또 10명 중에 1명은 식료품이나 약 이런 필수품을 사는데도 재정적으로 참 힘이 들다 이렇게 토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WES는 이런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신규 이민자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들의 절반 이상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인 CERB 혜택을 받지 못한 영향이 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주권자들은 CERB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최근에 1년, 2년 사이에 캐나다에 정착한 응답자의 약 51%는 CERB나 고용보험을 받지 못했다. CERB 신청 자격이랄지 또는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애당초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것은 대다수의 외국인 거주자들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방법을 알지 못했거나 쉽게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약 19%의 영주권자들은 이민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반면에 약 12%는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그것을 신청하는 방법 자체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27%는 스스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애당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많은 이민자들이 지원기관의 고용이나 정착지원 서비스에 관해서 접근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사실을 새롭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영주권자들 그리고 임시직 근로자들이 이런 서비스에 관심이 없거나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전이 되고 있습니다. WES는 그래서요, 임시직 근로자나 유학생들이 법적 보호를 완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서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집단군이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를 비롯한 모든 계층의 외국인들이 이왕의 연방정부나 각 주정부 그리고 지자체 정부들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접근 방법을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전제가 이 사람들이 유학생이랄지 또는 이민자랄지라도 이민 온 지 1, 2년 안팎의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근간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이 팬데믹 기간에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이민자 그리고 유학생들 그리고 단기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이런 시스템이 강화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봉사 근로자들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건 할 수 없겠지만 있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치 않는 불식간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도록 사회와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함께 돌봐야 될 것 아니겠는가. 주변에도 이 일을 시스템을 잘 모르는 한이나 우리 교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왕 조금이라도 더 아는 우리들이 나서서 그들을 함께 손잡아주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호를 이끌고 출발을 했죠. 성장으로서.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풍운의 정치인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평생 불운을 안고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인 신은 바이든 편임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늘 털고 일어나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마련을 해줬습니다. 바이든이 살아오는 동안에 그 많은 역경들을 털어버리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오뚜기처럼 재기할 수 있었던 배경 그 힘에는 뭐니 해도 어머니였던 캐서린 진 바이든이 심어준 긍정의 DNA 덕분이다. 미 언론들조차도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아들 조가 어린 시절에 말더듬증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아이는 무슨 말을 모스부어처럼 또 이런 식으로 해. 이런 놀림을 당할 때 무슨 말씀이세요? 머리가 뛰어나서 생각이 말보다 앞서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바이든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29살 때 바이든이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죠. 그 직후에 자동차 사고로 불행하게도 딸과 부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푹 빠져 있을 때에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시련은 애당초 주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다독였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랬던 것도 이 알코올 의존자가 많았던 집안 매력에 기인한다.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고 늘 걱정해준 어머니의 당부 덕분이었다. 그렇게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1988년에 대선 출마를 준비할 무렵에 유세 후에 바이든이 쓰러졌었습니다. 뇌혈관 부종술 끝에 겨우 살아났는데요. 가톨릭 신부가 임종 미사 준비까지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우려되게 됐지만 말더듬이 시절 어머니의 격려를 떠올리며 바이든은 끝내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은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 부통령 후보 지명 수행연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나의 정치적 영감의 원천이었다. 누구도 너보다 뛰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너보다 못하지 않다. 이런 어머니 말씀이 도덕적 나침판이자 정치의 좌표가 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이든은 델라웨어의 자택의 주차장을 별채로 개조해서 말년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2010년에 어머니가 별세했습니다. 그때도 성명을 내고 헌신은 최고의 가치이며 신념은 어려운 시대를 견디게 하는 어머니 말씀 덕분에 세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바이든은 2015년 뇌종양을 앓던 장남 보우를 가슴에 묻으면서 더 큰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시련이 바이든을 더 결단력 있고 더 겸손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관측했었습니다. 결국 그 말대로 5년 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미국을 치유할 세계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에 아들을 잃은 슬픔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더욱 겸허해진 덕분에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다는 주변의 평가에 굳게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아들 뒤에 역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요즘 어머니 같지 않은 어머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더 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머니를 위해서 추모의 기도 한번 올리시거나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은 오늘 전화라도 한 통화 올려서 어머님의 안부를 여쭙는 그런 날이 좀 됐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은 위대한 어머니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남진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머니, 여러분과 함께 불러봅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나요? 백날을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이 손발에 금이 가고 잔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니 몸만은 떠나 있어도 어머님을 잊으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라 어머님 어젯밤 꿈엔 너무나 늙으셨어요 그정성 눈물 속에 세월이 흘렀건만 웃음을 모르시고 검은 머리 휘어지신 어머니 몸만은
잊으리까 잊으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라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힘이 들 때 여러분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용기를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